2024년 11월 9일 오후 2시 30분. 정희는 한강공원 반포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조은실 변호사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혼자 오기로 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약속 장소인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님이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수예요. 저는 김태준님의 딸입니다.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딸. 무슨 말인가요?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김태준님의 친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니고요. 지수가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김태준님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게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김태준님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어요. 그때 저를 보시고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와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남자는 김태준이었습니다. 이게 20살 전 사진이에요. 제가 5살 때요.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모습. 어린 소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준님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셨어요. 생활비도요. 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기 힘들어 하시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준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1년에 2-3번 만나서 밥 먹고 제 근황 물어봐 주시고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외도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럼 현숙 씨가 보여준 사진은 저희가 카페에서 만난 거 맞아요. 작년에요. 제가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 김태준 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손 잡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딸 걱정하듯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님, 저는 김태준 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절대 다른 감정 없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늘 정희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내인지.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딸을 돌봐준 것뿐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김태준 님이 제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희님한테 오해 살까 봐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 현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숙 씨가요? 네. 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법정에 외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드린 거예요. 오해 풀어드리려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외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지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태준님 덕분에 제가 대학도 나오고 지금 직장도 잡았어요. 은인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정희와 지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신우이 현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현숙 씨, 어머니, 여기 왜?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형님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따라왔죠. 역시 이 여자를 만나러 왔네요. 현숙이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냥 오해를 풀려고.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현숙이 끊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오빠랑 당신이 손잡은 사진은 진짜잖아요. 그건 아버지와 딸처. 누가 믿어요? 법정 가면 다들 외도로 볼 거예요. 현숙이 비웃었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숙 씨, 그만해요. 이미 진실 다 들었어요. 남편은 외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 여자가 증언한다고 해도 사진은 남아요. 의심은 남는다고요. 현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희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송 그만합시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좋아요? 어머니, 이건 제 권리예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거예요.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우리 태준이 평생 당신 먹여 살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는 달랐잖아요. 어머니도 불쌍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착각했어. 당신한테 동정심을 느낀 내가 바보였지.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현숙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현숙이 서류를 정희 앞에 던졌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어머니 서류 정리하다 찾았어요. 어머니가 숨겨둔 돈 3억 2천만 원.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숙아, 그거 어머니, 이 돈 세금 안 낸 거 맞죠? 탈세예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머니 처벌받아요. 현숙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도와줘야 해요. 현숙이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형님, 협상해요. 제가 이 비자금 계좌 신고 안 할게요. 대신 형님도 소송 취하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중에서 30%를 저한테 주세요. 뭐라고요? 정희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30%요? 당신이 왜? 시어머니가 현숙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어머니 빚 갚았잖아요. 5천만 원. 제 돈으로요. 그 대가예요.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자발적. 어머니가 울면서 빌었잖아요. 안 도와주면 사채업자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제가 빌려준 거예요. 현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산 분쟁도 제가 해결해 줄게요. 형님을 설득해서
소송 취하게 할게요. 그 대가로 30%. 현수가,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선택하세요. 국세청에 신고당해서 탈세범 되실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30% 주실 거예요. 현숙이 비웃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숙이 시어머니까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당신 정말, 형님, 당신도 선택하세요. 소송 계속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 탈세 사실 법정에서 공개될 거예요. 어머니 명예도 떨어지고 처벌도 받고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면 협상하세요. 어머니도 지키고 형님도 원하는 거 받고 단지 저한테 30%만 주시면 돼요. 현숙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숙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현숙아, 내가 내 딸이 맞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제 딸도 키워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요. 내가 무슨 빚이 있어? 제 남편이 사업 실패했잖아요. 빚이 1억이 넘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요. 현숙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기려고요. 어머니, 이해하세요. 저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요. 평생 빚에 쫓기면서 살기 싫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도 오빠한테 그랬잖아요. 유언장 쓰라고 협박했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현숙의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협박하고 돈 때문에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협박죄 알아요. 지금 당신이 하는 거 다 범죄예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요. 현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녹음하고 있었어요. 방금 당신이 한 말 다 녹음됐어요. 어머니 협박한 것도, 저한테 30% 요구한 것도.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은실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항상 녹음하라고. 혹시 모르니까요. 정희가 핸드폰을 현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형님, 그거 불법 녹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당사자니까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 녹음 법정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협박범이라는 증거로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가 농담한 거예요. 농담. 30% 요구한 게 농담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 못해요. 당신은 남편을 협박했고 어머니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 사진으로 협박했고요. 용서 못해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서요. 이 녹음 제출하러요. 형님. 현숙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정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시어머니가 그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태준이를 협박한 게 잘못이야. 내가 욕심부린 거야.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3년 동안 태준이 간병한 당신한테 2억밖에 안 준 게 죄스러워. 어머니. 그리고 현숙아. 시어머니가 현숙을 봤습니다. 너도 내 딸이야.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족끼리 협박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건 아니야.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희 씨. 시어머니가 정희를 봤습니다. 소송해요. 당신 권리 찾으세요. 나는 잘못 인정할게요.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내가 태준이를 협박해서 유언장 쓰게 했다고. 어머니. 그리고 비자금 계좌도 신고하세요. 국세청에. 나 처벌받을게요. 내가 평생 세금 안 내고 숨긴 거 맞아요. 벌 받아야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어.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참았고, 도박으로 도망쳤고, 돈에 집착했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몫만 받고 싶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현숙이 울었습니다. 제가 오빠를 이용했어요. 어머니도 이용했어요.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현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숙 씨,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당신 죗값은 치러야 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현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수가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님, 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겠어요. 김태준 님이 외도 안 했다고 증언할게요. 고마워요, 지수 씨. 김태준 님이 평생 정희 님만 사랑하셨어요. 저한테 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정희 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사랑.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지수 씨도, 어머니도 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7시. 정희는 조은실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정희님, 오늘 녹음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현숙 씨의 협박을 증명할 수 있어요. 조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현숙 씨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 분쟁에서도 현숙 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시댁 측에 불리하게 작용해요.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가 자진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유언장 무효는 확정이에요. 그리고 비자금 계좌는. 조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국세청에 신고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지.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일단 보류할게요. 법정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씨가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셨으니 외도 의혹도 완전히 해명될 거예요. 정희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10시. 정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지수 씨 만났어요. 당신이 친구 딸을 돌봐준 거 알았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숙 씨의 진짜 얼굴도 봤어요. 어머니까지 협박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미쳐가는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증언하겠대요. 당신을 협박한 거 인정하겠대요. 이제 유 원장 무효는 확실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끝나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것들 제가 잘 쓸게요. 착하게 쓸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이모가 할머니까지 협박했다고. 민수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외면하고 할머니 편만 들고 제가 바보였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만나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만나자. 엄마가 민수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정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민수가 전화했어요. 잘못했다고. 만나자.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봐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8 법정의 사이다. 드디어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의 증언, 주치의 증언, 사채업자 녹음 공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리고 현숙의 마지막 발악. 자식들 민수와 지영은 엄마 편에 설까요? 할머니 편에 설까요? 통쾌한 반전이 기다립니다. 황혼의 재산 분쟁 잡이 없는 상속. 에피소드 8에서 계속됩니다.